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준상입니다. 네, 하시톡스는 정말 오랜만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 저희가 테라폼 오픈소스 뭐 이제 BSL이 되면서 커뮤니티 에디션으로 바뀌었지만 커뮤니티 에디션을 쓰고 있다가 엔터프라이즈가 됐건 또는 커뮤니티 에디션을 쓰다가 테라폼 클라우드를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미 CLI 기반으로 많이 만들어 놓은 워크스페이스를 어떻게 한꺼번에 손쉽게 편하게 마이그레이션 할 것인가,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커뮤니티 에디션 투 엔터프라이즈에서 엔터프라이즈는 테라폼 클라우드나 설치형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두 가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 이름은 익히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기존에 저희가 뭐 필드 워크샵이나 저희 디벨로퍼 하시콥닷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단일 워크스페이스를 테라폼 클라우드나 엔터프라이즈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들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보시는 URL 디벨로퍼 하시콥닷컴에 이 문서가 있고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면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일단 테라폼 버전을 먼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테라폼 버전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테라폼 버전을 확인하고 나서 저희가 작업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로 필요한 게 어떤 것이 있느냐. 테라폼 클라우드와 API로 동신하기 때문에 API 토큰이 있어야 되고 실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코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스테이트 파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가 보통 CLI 기반으로 쓸 때는 디렉토리에 저장하기도 하지만 AWS S3 같은 경우 곳에 저장해 놓고도 많이 사용들을 하시죠. 그런 백엔드 설정도 확인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은 테라폼 엔터프라이즈가 됐건 테라폼 클라우드에 대한 정보들도 구성을 한 이후에 접속하기 위한 토큰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테라폼 미닛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수행하면 백엔드가 뭐 S3가 됐건 로컬이 됐건 이게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또는 테라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나 테라폼 클라우드 상에 이렇게 워크스페이스가, 기본적인 워크스페이스가 생성이 되죠. 그러고 나면 필요한 설정들, 예를 들어서 우리는 VCS 기반으로 연동을 한다든지 API 기반으로 연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실행 환경 관련된 설정들을 변경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정말 정상적으로 됐는지 테라폼 플랜이나 또는 UI에서 클릭을 해서 마이그레이션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씩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개 디렉토리, 이게 뭐 10개, 20개, 100개 또는 그 이상이 된다고 했을 때 작업 과정에서 스테이트 파일을 어떻게 잘 백업을 할 거냐. S3에 있는 걸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한다라고 할 때도 그냥 이닛을 하면 되긴 하지만 혹시나 모를 네트워크의 단절이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비해서 이 스테이트 파일을 잘 백업 받아놓고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디렉토리가 많다라고 할 때 모든 디렉토리에서 이렇게 이닛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게 과연 정답일까? 생각보다 작업 과정 자체가 단순 반복 작업이 많아지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워크스페이스, 복수 개의 워크스페이스를 동시에 조금 더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그래서 문서를 찾아보면 가이드되는 문서는 있습니다. 가이드되는 문서가 있긴 한데 여기 보면 일단 워크스페이스가 프레픽스 기반으로 이제 동일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가이드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워크스페이스 이름이 서로 다르고 개수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것들은 조금 빠져 있더라.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저희 파트너사분들과 협의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제가 오늘 설명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서상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실제로 이제 그러면 저희가 테라폼을 커뮤니티 에디션에서 클라우드 또는 엔터프라이즈로 마이그레이션 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단계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 이관,
검증, 그리고 추가 설정 이렇게 단계가 있고요. 마이그레이션에서 핵심 단계는 1번, 2번, 3번 과정 준비해서 이관하고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4번의 추가 설정 부분은 테라폼 클라우드나 엔터프라이즈의 상용 기능들 또는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 핵심적인 작업은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뭐 작업 환경 준비해서 사전 준비를 한 이후에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정상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때 잠시 작업을 위해서 백업받았던 스테이트 파일 그리고 혹시라도 S3에 있는 것들도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그런 것들까지 필요할 때 삭제하는 1번부터 이 8번까지의 단계가 마이그레이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라폼 미니치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마이그레이션 할 때와 다르게 저희는 사전 준비 단계에서 워크스페이스를 미리 기본적인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트를 이관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대규모로 한꺼번에 API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워크스페이스를 미리 작업한 이후에 스테이트를 마이그레이션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앞쪽에 있었던 단일 워크스페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과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전 준비 단계에서 필요 정보를 확인할 것들, 예를 들면 클라우드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이라든지 API 토큰,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테라폼 컴퓨레이션 템플릿 파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 쓰고 있는 저장소가 뭐 로컬인지 아니면 리모트인지 여기 샘플 코드로 나와 있는 것처럼 S3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작업할 디렉토리 특히 우리가 컴퓨레이션 템플릿을 VCS, 뭐, GitHub이 됐건 GitLab이 됐건 이런 곳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그걸 다운로드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필요한 거는 리모트 백엔드 설정과 스테이트 파일만 있으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리모트 백엔드 설정이 있어야 되고 기존의 백엔드 설정이 로컬이었거나 리모트였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테라폼 클라우드 또는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로 변경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네. 근데 이 변경해주는 작업은 조금 이따 이제 하시게 될 거고 실제로는 데이터 백업을 먼저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S3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3라고 하면 스테이트 파일이 로컬에 없겠죠. S3 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스테이트 파일을 저희는 백업을 받는 스테이트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안전하게. 왜냐하면 S3에 혹시라도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테라폼 스테이트 풀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작업 디렉토리의 스테이트 파일을 백업 받아 놓고 이 백업 받은 파일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백업을 받는 것도 디렉토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작업으로 일일이 하지 않고요. 대상 디렉토리를 지정하고 나면 그냥 간단한 쉘 스크립트를 통해서 한꺼번에 스테이트 파일을 로컬로 백업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테라폼 클라우드상에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게 될 텐데 만드는 작업들을 저희가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테라폼을 쓰고 있기 때문에 테라폼 컨피규레이션 템플릿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하는 워크스페이스를 만드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스테이트 파일을 실제 이관하는 단계. 이 단계에서는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또는 테라폼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API 중에서 워크스페이스 관련된 API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상의 스테이트 파일이나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워크스페이스에서 해당하는 작업자만 작업을 할 수 있게 워크스페이스를 잠금을 했다가 작업을 하고 나서 잠금을 해제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트 파일을 이관을 할 때도 보면 워크스페이스를 잠그고 스테이트 파일을 업로드하고 워크스페이스를 잠금 해제하는 이런 스텝으로 가게 될 거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API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API 엔드포인트가 여기 보이실 거고요. 워크스페이스에 뭐 액션에 락이 있고 뭐 스테이트 버전 이런 식의 테라폼 워크스페이스 API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될 거다. 때도 복수의 파일을 이제 이관을 하게 될 거고요. 이관이 되고 나면 실제 UI에 접속해서 워크스페이스에
스테이트 파일이 정상적으로 마이그레이션 됐는지 확인하는 게 한 스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스테이트가 마이그레이션 되고 난 걸 가지고 현재의 인프라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뭐 여러 가지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CLI 기반으로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CLI 기반으로 플랜을 했을 때뭐 변경사항이 없는지 노체인지가 뜨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실행을 로컬이 아니고 테라폼 클라우드나 엔터프라이즈로 이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리모트로 변경한 이후에 플랜 또는 런을 실행해서 노체인지가 뜨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고 나면 로컬에 작업했던 파일 또는 S3와 같은 리모트에 있는 스테이트 파일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 우리는 테라폼 클라우드 또는 엔터프라이즈 상에 있는 스테이트 파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기존 파일을 삭제하실 수도 있을 거고, 작업을 위해서 백업받았던 파일들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템플릿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삭제해 주시는 게 작업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시연을 보여드릴 거고요. 시연은 전체 과정 중에 작업 환경 준비, 스테이트 파일을 백업하는 것, 워크스페이스 생성하고 이관하고 이관 여부 확인하는 이런 절차로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저희는 AWS 상에 배포되어 있는 인프라를 관리를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스테이트 파일은 모두 S3에 저장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S3에 있는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고 해당하는 파일들을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또는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될 텐데, 이제 저희는 테라폼 클라우드, 사스형인 테라폼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서 스테이트 파일을 관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해당하는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스테이트 파일을 이관하는 형태로 가게 될 거고요. 추가적인 설정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스테이트 파일을 아까 이제 백업을 받는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작업 대상 디렉토리가 보시는 것처럼 한 4개 정도 제가 샘플로 만들어 뒀고요. 현재 리모트 백엔드 테라폼 코드들이 쓰는 리모트 백엔드가 S3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트 파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다운로드라고 하는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스테이트 파일이 해당하는 디렉토리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스테이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나면 그 다음 과정으로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하는 과정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시톡스라고 하는 프로젝트 안에 생길 겁니다. 테라폼 클라우드 그리고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에 원래 오거나이제이션 밑에 워크스페이스가 있었는데 공통 변수라든지 관리 편의성을 위해서 이 ORG와 워크스페이스 사이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생겼거든요. 그 프로젝트라고 하는 곳에 제가 워크스페이스를 만들 텐데, 지금 가서 보시면 이게 테라폼 클라우드의 UI입니다. 테라폼 클라우드에서 제가 사용할, 오늘 데모에 사용할 오거나이제이션 밑에 보면 다양한 워크스페이스와 프로젝트가 있고요. 오늘은 하시톡스라고 하는 워크스페이스 프로젝트 안에 워크스페이스가 생길 건데,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만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지고 태그도 이렇게 지정이 될 거고요. 워크스페이스가 만들어지고 나면 스테이트 파일을 이관을 할 겁니다. 근데 이관을 하는데 단순히 그냥 스테이트 파일을 업로드하면 되는 게 아니고, 스테이트 파일 안에 있는 정보 중에 시리얼이라고 하는 정보와 리니지라고 하는 요 두 가지 값을 읽어 와야지 된다. 왜냐하면 API로 그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요 값들이 알겠습니다. 페이로드로 들어가야 돼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도 쉘 스크립트로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쉘 스크립트를 돌리면 보시는 것처럼 테라폼 TF 바지에 쓸 수 있는 변수값 형태로 아웃풋이 나와서 이 값을 테라폼 TF 바지에 붙여놓고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UI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는 형태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VS 코드로 잠시 넘기면 전체적으로는 작업 환경 준비를 하는 과정도 있었는데, 요거는 이미 제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4개의 디렉토리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미 배포를 해둔 상태입니다. 간단한 뭐 EC2 인스턴스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런 EC2 인스턴스에 아파치 웹서버를 깔고 심플하게 HTML로 웹페이지를 기동하는 VM들이 4개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데모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작업할 디렉토리들을 보시면 네. 이렇게 4개가 실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이그레이션 대상이고 이제 해당하는 디렉토리들에 들어가서 보시면 현재는 스테이트 파일이 리모트이기 때문에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S3가 리모트로 되어 있고 테라폼 TF 스테이트 파일이 없습니다. 모든 디렉토리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테이트를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리모트에 있는 S3에 있는 걸 로컬로 다운로드 받는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2번 스테이트 백업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dawn.sh라고 하는 쉘 스크립트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쉘 스크립트를 잠시 보시면 저희가 작업할 대상 디렉토리를 지정하면 대상 디렉토리 안에 테라폼 스테이트 풀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테라폼 tf 스테이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스테이트 파일을 이렇게 다운을 받았죠. 그래서 좌측에 디렉토리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스테이트 파일들이 다운로드 받아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 중에서 중요한 거는 요 시리얼이라고 하는 값과 리니어지라고 하는 값이 리니지라고 하는 값이 나중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획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제 스테이트 파일을 백업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워크스페이스를 생성을 하게 될 겁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테라폼 클라우드에 가보면 아직 작업 대상에는 워크스페이스가 생성되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만들겠다는 거고요.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하는 테라폼 코드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렇게 변수를 지정했고 TFE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리소스를 생성을 할 거고요. 그때 이제 오거나이제이션이랑 익스큐션 모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테라폼 클라우드나 엔터프라이즈로 가게 되면 이게 익스큐션 모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은 로컬, 이 로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타가 있었네요. 로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테라폼 커뮤니티 에디션, 기존의 오픈소스죠. 커뮤니티 에디션으로 우리의 작업 환경에서 명령어를 테라폼 플랜 어플라이를 실행하는 거와 동일하게 명령어를 로컬에서 실행하고 스테이트 파일만 테라폼 클라우드 또는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에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S3나 그 이외의 리모트 백엔드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사용하는 방식은 동일한데 스테이트 파일이 저장되는 게 테라폼 클라우드 또는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워크스페이스를 이렇게 만들 거다. 근데 만드는데 일단은 아까 작업 디렉토리 로컬에 있는 커뮤니티 에디션의 워크스페이스 이름과 동일하게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그도 이렇게 달았고요. 그건 UI 세상에 보일 거고 중요한 건 테라폼 버전을 통일을 시키겠다. 왜냐하면 로컬에서 우리가 커뮤니티 에디션으로 쓰다 보면 개발 환경 또는 개발자별로 사용하시는 버전들이 약간씩 다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테라폼 클라우드나 엔터프라이즈로 가면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별로 버전을 지정하기 때문에 표준화하실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스테이트 파일은 이제 백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3 워크스페이스. 정상적으로 보통 인닛을 하죠. 인닛을 하고
플랜을 해서 실제 여기 보면 4개가 생성될 거야 라고 하는 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네임이 이렇게 4개가 생성될 거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명령어 치는 게 좀 귀찮아서 알리아스를 적용했습니다. 오토프루브에 대한 알리아스를 TF-AY로 해뒀고요. 워크스페이스가 심플한 설정이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UI에 가서 보면 이게 하시톡스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워크스페이스가 4개가 생성이 됐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태그가 2023 데모 하시톡스 마이그레이티드. 그래서 굳이 프로젝트로 보지 않아도 태그만 가지고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워크스페이스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그 다음 작업, 워크스페이스를 이렇게 만드는 거였죠. 네, 우리가 원하는 ORG 이름과 뭐 프로젝트 네임 주고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파일 내에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API 기반으로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할 때 시리얼 값이랑 리니지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파일을 읽어서 저희가 하기는 귀찮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쉘 스크립트로 작성을 했습니다. 뭐 파이썬이 됐건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쉘 스크립트로 스테이트 파일들을 해당 작업 디렉토리에 있는 스테이트 파일을 읽어올 거고요. 읽어서 작업한 결과를 output.txt라고 하는 곳으로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읽어서 가지고 올 값이 뭐냐면 시리얼 값과 리니지 값을 읽어서 시리얼 값과 리니지 값을 읽어서 어, 워크스페이스 네임 읽어오고 시리얼과 리니지 값을 주는 형태로 해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테라폼 TF 바즈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값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테라폼 TF 바즈를 수정을 하는데 마이그레이션 하는 코드의 스테이트 파일을 보시는 스테이트 테라폼 TF 바즈 파일을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었으니까 스테이트 파일도 백업 받았고 그러면 마이그레이션 하는 쪽에 보시면 스테이트 인포 그리고 main.tf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테이트 인포가 어떤 거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상 작업 디렉토리에 있는 스테이트 파일을 읽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아웃풋 텍스트가 저장됐다고 합니다. 옆에 아웃풋 텍스트가 생겼죠. 보시면 테라폼 TF 바즈에 딱 쓸 수 있는 형태로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럼 이 값을 복사해서 테라폼 TF 바즈 아이고 제가 한번 해뒀었네요. 네. 여기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테라폼 바즈 붙여놨으니까 스테이트 파일 이제 이관하는 단계로 들어가야겠죠. main.tf를 그래서 보시면 좀 길긴 한데 제가 설명을 좀 붙여놔서 그렇고요. 보시면 첫 번째로 API 기반으로 워크스페이스 락하는 단계 잠금을 하고 스테이트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업로드할 때 여기 보시면 페이로드에 시리얼 값이랑 스테이트 파일의 MD5 값, 그다음에 리니지 값, 그리고 스테이트 파일 이렇게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시리얼 값, 리니지 값을 확인하는 절차가 들어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나면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언락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워크스페이스를 보시면 다 언락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잠금 처리가 되어 있지 않죠. 아무도 작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가 코드를 수정했기 때문에 이닛을 하고요. 플랜을 해서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개가 뭐 생성이 될 거야 라고 하네요. 그러면 실제로 스테이트 파일을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플랜 어플라이를 할 때도 플랜을 하죠. 그래서 쭉 스테이트 파일이 이렇게 쭉 네,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업로드가 됐다라고 하네요. 네, 성공적으로 네, 잠금 해제까지 끝났다. 그러면 워크스페이스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트 파일이 업로드 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배포되어 있는 자원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해서 보면 네, 현재 배포되어 있는 인프라를 테라폼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스테이트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상태는 오픈 소스를 쓰는 상태랑 커뮤니티 에디션을 쓰는 상태랑 동일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서 설정을 바꾸겠다. 나는 뭐 리모트를 쓰겠다 또는 에이전트 베이스로 하겠다라고 하는 다양한 설정들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스 코드를 지금처럼 로컬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VCS 기반으로 저장을 해두고 연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설정들도 당연히 추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손쉽게 코드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사용을 위한 추가 작업들, 뭐 클라우드를 쓰기 위한 추가 작업들, VCS 연계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실행하는 모드, 리모트라고 하는 모드는 뭐냐면 모든 플랜과 어플라이 그리고 스테이트를 저장한 모든 작업들이 테라폼 클라우드 또는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안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다. 발생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에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이나 OSS를 쓸 때 작업하다가 네트워크가 단절되면 중간에 작업이 끊기면서 인프라 생성 과정이 중단돼서 새로 작업해야 되는 형태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리모트 같은 경우는 명령어 날려놓고 노트북을 덮는다든지 네트워크가 끊겨도 실제 플랜 어플라이가 테라폼 클라우드 또는 엔터프라이즈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테라폼 클라우드나 엔터프라이즈를 AWS가 됐건 애저가 됐건 클라우드상에 설치를 해두고 사용을 하는데 온프레임에 있는 레가시 인프라들도 함께 관리하고 싶다. 예를 들면 뭐 오픈스택이 있을 수도 있고 VMware가 있을 수도 있고 HCI 장비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같이 관리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 레거시 쪽, 온프레임 쪽에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들을 VM 또는 컨테이너 형태로 구성을 해놓고 바이너로 설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성을 해놓고 테라폼 클라우드 또는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 오픈소스 또는 커뮤니티 에디션에 없는 것들이 팀 단위의 알백입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로 간다라고 해서 해도 기업 규모가 크다라고 하면 보안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보안을 하려고 하고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네트워크 인프라는 인프라,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서로의 R&R을 그대로 가져가시려고 하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저희가 팀 단위로 알백을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리할 리소스들만 변경할 수 있고 다른 팀이 작업한 것들은 필요한 경우에 읽어올 수만 있게 하는 것들을 설정하실 수 있다. 그게 이제 팀 액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업 과정에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노티피케이션, 통보 내지는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웹북, 이메일, 슬랙,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통해서 중간중간 단계들의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POC를 진행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커뮤니케이션 쓰실 때도 동일한 거지만 스테이트 파일 백업을 정말 잘 받아야겠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스테이트 파일을 백업 받는 게 중요하겠다. 근데 로컬에 두고 사용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상으로 제공되는 테라폼 클라우드를 사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더하기 전체 작업 과정을 가능하면 코드화 해서 자동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야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가 작성한 코드를 그다음 후임자가 오더라도 쓸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혼자서 인프라 관리하시더라도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걸 권장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로컬에서 나의 작업 환경에서 테라폼 이닛 하면 프로바이더나 플러긴들이 다 내가 작업하는 노트북에 쌓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몇백 메가 심하면 이제 기가 단위로도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근데
테라폼 클라우드를 쓰면 이런 프로바이더 모듈 같은 것들이 로컬에 오는 게 아니라 테라폼 클라우드에 가기 때문에 내 환경을 나의 작업 환경을 아주 깨끗하게 쓰실 수 있죠. 플러스 스테이트 파일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뮤니티 에디션에서 그냥 CLI 기반으로 쓰시는 것도 좋지만 향후 마이그레이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오늘 제가 드렸던 발표했던 내용에 그 근간이 되는 자료들은 보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 링크에 다 올라와 있고요.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작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사용했던 슬라이드 그리고 사용했던 샘플 코드는 이미 깃허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오픈 소스를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사용을 하시다가 테라폼 클라우드로 본인 것만이라도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또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코드가 올라가 있고 오늘의 슬라이드도 함께 업로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발표를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시 MC분들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